안녕하세요. 스포츠 이슬TV 김이슬입니다. 오늘은 2월 3일 월드컵 예선전 프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스포츠 소식을 더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먼저 자메이카와 코스타리카의 경기를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파 랭킹 57위 자메이카입니다. 승리하지 못한다면 플레이오프마저 유언하죠. 패배하고 파나마, 미국, 캐나다가 모두 승리한다면 탈락이 확정입니다. 마지막 희망을 살리기 위해서는 승리가 필요하지만 코스타리카의 전력도 만만치는 않은데요. 안토니오와 그레이 두 선수로 이루어진 공격진은 능력이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직전 파나마 원정에서도 선제골을 넣을 정도로 찬스를 만들어내는 데는 능숙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다만 코스타리카가 멕시코를 상대로 무실점을 기록할 만큼 수비에는 일가견이 있고 상대 오백과 압박을 상대로 멀티골을 넣을 만한 정도는 아닙니다. 코스타리카가 지키기로 나온다면 한 골 정도 득점은 기대할 만합니다. 홈에서 수비력은 인상적인 편인데요. 캐나다와 미국과 무승부를 거뒀습니다. 그러나 파나마와의 경기에서 두 경기 모두 3골을 내주는 등 기복이 심하다는 평가입니다. 조직력을 바탕으로 내려서서 수비하는 성향의 팀이지만 실점 기대값에 비해 더 많은 실점을 하고 있습니다. 직전 경기에서도 자책골로 동점골을 내주는 등 실점 억제에서는 약점을 크게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타리카를 상대로 실점할 가능성은 높습니다. 결장자 없습니다. 피파 랭킹 49위 코스타리카입니다. 멕시코를 상대로 비겼는데요. 최악의 시나리오라고 할 만한데 파나마와 다시 승점 4점 차로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자메이카를 상대로 원정이지만 승리 가능성은 높다고 평가됩니다. 코스타리카는 이겨야 3월 예선에서 막판 뒤집기를 노릴 수 있는데 다만 득점력에서 문제를 드러내는 중인데요. 캠벨, 루이즈가 노쇠하며 베네가스 의존도가 높습니다. 측면과 중앙을 넘나들 수 있는 자원이라 떨어진 루이즈의 기동성을 잘 메워줄 수 있는 자원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홀로 할 수 있는 것에는 한계가 있기에 다득점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수비진은 나름 괜찮다는 평가인데요. 오비에도 보르헤스 같은 선수들의 기량은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다만 이 멤버로도 멕시코 원정에서 무실점을 기록하는 등 수비력만큼은 명불허전임을 증명했습니다. 나바스라는 월드클래스 골키퍼도 있고 실점률도 나름대로 괜찮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메이카 원정에서도 무실점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결장자 없습니다. 코스타리카가 근소한 우위인데요. 경험 많은 선수들의 노쇠화라는 문제가 있지만 오히려 그 경험을 살려 자메이카 원정을 치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코스타리카도 더 이상 패배하면 치명적이기에 조심스러운 운영을 가지고 나왔을 확률이 높습니다. 코스타리카가 플러스 1 핸디캡을 가지고 이기지는 못할 전망인데요. 두 팀 모두 득점과는 영 인연이 없어 2.5 언더가 나올 가능성은 유력합니다. 다음은 미국과 온두라스의 경기를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피파 랭킹 11위 미국입니다. 캐나다에 일격을 당했습니다. 멕시코, 파나마가 턱 밑까지 추격한 상황인데요. 이미 탈락하여 동기부여가 사라진 온두라스를 상대로 승리를 노립니다. 홈에서 대승을 거둘 절호의 기회죠. 플리시치, 웨와 등 유럽에서 활동하는 선수들도 몸이 열면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70%에 육박하는 점유율을 가져왔음에도 불구하고 몸이 얼어붙은 선수들은 중거리 슛 말고는 뾰족한 수를 내지 못했습니다. 본인의 홈에서 펼쳐지는 경기에서는 좀 다른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은데 의욕이 떨어진 온두라스를 상대로는 멀티골까지 가능할 전망입니다. 공격 자원들에 가려져 있지만 아담스, 데스트 등 수비 자원들도 온두라스를 상대로는 좋은 모습을 보여줄 것입니다. 맥케니도 중원에서 수비적인 역할로 1차 저지선 역할을 할 것인데요. 홈에서 수비력은 매우 인상적입니다. 캐나다, 코스타리카를 제외하면 실점한 적이 없죠. 온두라스를 상대로 무실점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결장자 없습니다. 다음 피파 랭킹 76위의 온두라스입니다. 유일하게 조에서 승리가 없죠. 이미 탈락이 확정인데요. 천추의 라이벌 엘살바도르에게도 패하며 원수의 손에 의해 떨어지는 치욕을 당했습니다. 이미 의욕이 떨어진 상황에서 미국을 이기기는 어려울 듯하고요. 자국 축구의 전성기가 끝났음을 증명하고 말았는데요. 북중미 네이션스 리그까지 피파 랭킹을 관리하는 것이 현재 온두라스의 과제입니다. 앨리스라는 유럽파 공격수는 있지만 혼자서 팀을 캐리하는 선수는 아닙니다. 스피드와 결정력은 좋지만 팀원의 지원이 있어야 빛을 발하는 스타일인데 홈에서 엘살바도르를 상대로 무득점에 그친 터라 미국을 상대로는 어림도 없을 것입니다.
수비진에서는 A매치 20회 이상 출전한 선수가 없습니다. 탈락은 아쉽지만 오히려 자국 젊은 수비수들에게 경험치를 먹이는 기회로 삼아야 할 듯합니다. 베테랑 피게로아가 대표팀 은퇴를 할 것이 유력한 상황에서 다음 세대를 위한 준비를 시작할 듯합니다. 이런 운영을 한다면 미국을 상대로는 멀티골 실점까지 바라봐야 합니다. 결장자 없습니다. 동기부여에서부터 차이가 너무 큽니다. 미국의 승리가 매우 유력한데요. 이미 동기부여가 떨어진 온두라스가 미국을 극복할 방법이 사실상 없습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스코어도 최대한 벌려 조금이라도 유리한 위치를 잡으려 할 것인데 마이너스 1 핸디캡을 걸어도 승리할 만큼 미국이 득점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스코어는 2.5 오버가 나올 가능성이 높은 편입니다. 다음은 엘살바도르와 캐나다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피파 랭킹 70위의 엘살바도르입니다. 철천지 원수 온두라스를 본인들 손으로 떨어뜨려 매우 기분이 좋은 상태인데요. 그래도 위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경기에서 이기지 못하고 파나마, 멕시코가 비기면 본선 진출은 불가합니다. 홈에서 치르는 경기기는 하지만 캐나다를 상대로 승리 가능성은 적은데요. 온두라스에게 2득점을 기록했습니다. 세렌, 보니아 두 선수들의 득점으로 역시 엘살바도르의 에이스임을 증명했는데요. 하지만 험악한 두 나라의 국제관계와 온두라스의 경기력 부진덕을 본 것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유럽파가 대다수인 캐나다를 상대로는 수세적인 경기 양상을 띌 것이 유력하며 다실점 가능성도 제법 높은 편입니다. 한 수 위의 상대들을 상대로 매우 고전하고 있는데요. 최종 예선조차 너무 오랜만에 올라온 터라 경험이 부족한 것이 치명적인 듯합니다. 온두라스도 엘살바도르보다 전력이 위기는 했으나 캐나다는 온두라스보다도 더 전력이 좋은 팀입니다. 원정에서 조 1위 캐나다를 상대로 패한 스코어에서 큰 스코어 변동은 없을 듯합니다. 멀티 실점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결장자 없습니다. 피파 랭킹 40위 캐나다입니다. 미국, 멕시코 등 전통의 강자들을 제치고 1위에 올라 있는데요. 미국까지 잡고 승리하면 최소 플레이오프를 확정 지을 수 있는 상태입니다. 홈구장 어드밴티지가 심하다고 평가절하 당하기도 했지만 원정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승리가 유력합니다. 알폰소 데이비스는 명단에서 빠졌는데 공격진에 누수가 생겼을 법하지만 주포, 라린이 득점을 신고하며 창끝이 여전히 날카로움을 증명했습니다. 라린이 최전방에서 경합을 맡고 데이비드가 세컨 스트라이커로 활동하며 오프 더블 능력치를 최대한 살리는 패턴을 그대로 들고 나올 것입니다. 이 둘이 건재한다면 다득점 가능성은 높다고 봐야 하겠습니다. 홈이 강추위로 워낙 유명한지라 원정에서는 약할 것이란 인상이 있습니다. 하지만 원정에서는 4경기 2실점으로 훌륭한 수비력을 바탕으로 지지 않는 경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점유율은 내주더라도 결정적인 기회는 내주지 않는 방식을 선호합니다. 엘살바도르를 상대로 1실점 아래로 실점은 억제할 수 있습니다. 무실점 가능성이 유력합니다. 결장자 없습니다. 캐나다의 승리가 유력합니다. 투톱의 공격력으로 엘살바도르를 공략하기에는 충분할 것인데요. 다만 원정 경기에서 수비적인 운영에 신경을 많이 쓴다는 점을 감안하면 2.5 언더 가능성이 높을 전망입니다. 다만 엘살바도르가 무득점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고 캐나다가 2골 정도는 충분히 득점할 수 있어 플러스 1 핸디캡을 걸어도 승리에는 지장이 없을 전망입니다. 캐나다 승, 언더, 캐나다 핸디 승 3개 모두 할 만한 선택지입니다. 마지막으로 멕시코와 파나마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파 랭킹 14위의 멕시코입니다. 기세가 자꾸 떨어지고 있는데요. 코스타리카는 잡아줬어야 했는데 캐나다에게 미국이 져줬건만 추월에 실패해버렸습니다. 패하면 대륙 간 플레이오프를 준비하는 것이 나을 정도인데요. 파나마를 이겨 승점 4점 차로 벌리는 것이 목표인데 가능성은 제법 많은 편입니다. 히메네스, 로사노 등 유럽에서 증명된 자원들도 많죠. 다만 히메네스는 대부분 장신을 이용해야 하는 후반 조커로 많이 투입되고 있고 로사노는 터치가 다소 투박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상대가 대놓고 잠그면 제법 힘들어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는데 직전 코스타리카전 0대0 무승부도 결국 멕시코가 코스타리카를 뚫어내는데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파나마가 원정에서 잠근다면 득점 가능성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조직력 면에서는 나무랄 데가 없습니다. 대부분의 자원들이 자국 리그 출신이라 서로의 성향을 잘 알고 있습니다. 모레노를 비롯한 주축 자원들이 30대를 넘어간다는 것이 걱정거리이기는 하지만 바스케스 같은 유럽에서 뛰는 영건도 있어 베테랑과 신예들의 조화가 좋다는 평입니다. 파나마를 상대로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무실점 경기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결장자 없습니다. 다음 피파 랭킹 63위 파나마입니다. 이겨야 합니다. 이기면 멕시코와 순위가 역전되고 본선 직행까지 노려볼 수 있는데요. 자메이카를 상대로 역전에 성공해 사기는 높은 편이지만 썩어도 준치라고 흐름은 좋지 않지만 멕시코를 상대로 버겁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바르세나스, 로드리게스, 야니스 같은 유럽파 선수들이 있는 단단한 중원에 비해 공격진은 약점이라고 평가받았습니다. 하지만 직전 경기 3대2 승리로 다득점에 성공했습니다. 다만 자메이카 온두라스라는 조 7, 8위를 상대로만 대량 득점에 성공하여 전력상 한 수위인 팀과의 경기에서의 득점력에는 의문이 있습니다. 역시 원정에서는 조심스러운 모습이라 득점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파나마의 주 무기는 조직력입니다. 그 끈끈함을 무기로 브라질을 상대로 1대1로 무승부를 거두기도 했고요. 중원의 단단함을 바탕으로 3선에서부터 상대 공격을 저지하는 방식을 사용하는 중입니다. 다만 한 수위 전력이라고 평가받는 팀을 상대로는 고전하는 중이죠. 온두라스와 엘살바도르를 제외하면 원정 승리가 없습니다. 멕시코를 상대로도 실점하고 패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장자 없습니다. 멕시코의 승리를 점칩니다. 파나마가 전력상으로 우위인 팀들을 상대로는 매우 고전하는 편인데요. 멕시코의 홈 경기라는 건 역시 멕시코에게 웃어주는 요소입니다. 다만 멕시코 주축 선수들의 노쇠화와 공격진의 단점으로 인해 멕시코가 다득점에는 실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스코어는 2.5 언더가 유력한 편이고요. 멕시코 승, 언더를 주력 픽으로 삼는 것을 추천합니다. 영상에서 알려드리는 내용들은 모두 1차 분석 내용들이며 2차 분석과 최종 조합픽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 주시면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도 혼자 분석하고 계신가요? 이슬TV 스포츠 정보방에서는 실시간 스포츠 커넥션을 통한 소통하는 관리 시스템으로 확실한 수익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정보방 입장 조건은 없으며 일반인들은 쉽게 접할 수 없는 배당 흐름 분석, 모든 경기 라인업과 결장자, 마지막으로 분석 모델링을 통한 최종 조합픽까지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마음에 안 들면 둘러보시고 나가셔도 됩니다. 혼자 하면 단기간으로 수익을 볼 수도 있겠지만 함께 하면 장기간으로 꾸준한 수익이 가능합니다. 정보방 무료 참여하시고 꾸준한 수익을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 주시면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함께 합시다.